이번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 XRP 헬스케어라는 것이 리플사의 자회사로 만들어진 느낌인데요. 이게 찾아보니 XRP 헬스케어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XRP 헬스케어라고 적혀 있죠. 이제 XRP 레저에 구축되는 최초의 의료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은 곳이 보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스크립트 코퍼레이션도 있고 솔로제닉, 줌, UFF 스포츠, 니르매트릭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 보았는데요. 지금 보면은 XRPH라는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인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현재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인데 구매는 절대로 하지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 이번 내용을 작성하면서 새로운 걸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무튼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형광펜 쳐진 곳을 보게 되면 2022년 12월 말까지 0.45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현재 모멘텀으로 보았을 때 0.4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제 2023년 4월 말까지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2023년 4월이라면 어제 나온 존 디튼의 언급을 보았을 때 소송이 충분히 마무리되었을 기간이죠. 이 리플사 방면으로 잘 마무리되어 준다면 1달러가 아닌 2달러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 새벽 발표된 FOMC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 이후 시장은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하락을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26% 하락한 17,42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조금 더 하락폭이 크죠. 5.19% 하락한 1,27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3.46% 하락한 0.379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이제 5.75% 하락한 0.08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4%, 18.3%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0%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7%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63%로 전반적으로 숏 포지션이 우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이제 어제 새벽 혼돈의 FOMC 발표 이후 이 시장은 얼어붙은 듯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하여 이 중단기적인 분석들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오늘은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분석해 보려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일단 차트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아지를 살짝 이렇게 좀 치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CDD라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CDD라는 것이 코인데이즈 데스트로이드의 준말인데 이 지표를 통해 지금 시장이 과열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CDD의 경우는 UTXO와 기간을 곱한 값을 나타내는데 이 UTXO라는 것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트랜잭션을 뜻합니다.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CDD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유입시켰을 때 그 값이 두드러지게 올라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제 통상의 장기 보유자들의 자산 유입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 즉 거래소로의 유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게 되면 10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CDD 값이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황토색이 CDD를 나타내고 하얀색 그래프가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CDD 값이 크게 상승하였을 때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크립토컨트의 실시간 CDD 차트를 통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방금 본 데이터와는 조금 보여지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이 흰색 그래프가 흰색이 아니죠. 이 검은색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며 이 밑에 파란색 그래프가 CDD 수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지금 보시면 CDD 지표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11월 이 미친 듯이 상승한 CDD의 경우는 이 날짜가 FTX 파산과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CDD의 증가 및 감소를 통해서 이 시장의 과열을 예측하고 매매 전략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정확한 가격, 이 타점을 잡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의 온체인 데이터를 종합해서 앞으로의 가격 흐름들을 파악한다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들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이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과연 XRP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외국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화면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헤드라인이 방금 보셨다시피 XRP가 강세 신호를 보여주면서 과연 1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적혀 있는데, 이 밑에 세 줄로 요약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파트너십 소식이 있는데요. 이 헬스케어 스크립 코퍼레이션과 파트너십 발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래들이 이 SEC와의 소송을 둘러싸고 낙관론이 퍼지면서 XRP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세 번째 내용은 XRP의 가격이 12월 말까지 이제 19%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파트너십 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스크립트 코퍼레이션 XRP 헬스케어의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발표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날짜가 2022년 12월 14일 이틀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게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보게 되면 이 스크립 코퍼레이션은 의약품을 도매가로 판매하는 미국 최초이자 유일한 약국이라고 합니다. 이 48개 주와 워싱턴 DC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춘 약국이라고 하는데, 이 스크립 코퍼레이션의 유일한 마진, 이 수익은 연간 140달러라는 회원권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밑으로 내려서 추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스크립 코퍼레이션의 고객들이 XRP를 사용하여 회원권 가격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만 XRP 헬스케어라는 것이 리플사의 자회사로 만들어진 느낌인데, 이게 찾아보니 XRP 헬스케어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XRP 헬스케어라고 적혀 있죠. 이제 XRP 레저에 구축되는 최초의 의료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파트너십을 맺은 곳이 보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스크립트 코퍼레이션도 있고, 뭐 솔로제닉, 줌, UFF 스포츠, 니르 매트릭스 이렇게 적혀 있죠.
이제 저는 처음 보았는데요. 이제 지금 보면 XRPH라는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XRP 헬스케어의 준말이겠죠. 과연 이게 코인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현재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구매는 절대로 하지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 이번 내용을 작성하면서 새로운 걸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밑으로 쭉 내려가서 형광펜 쳐진 곳을 다시 보면은 이제 2022년 12월 말까지 0.45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현재 모멘텀으로 보았을 때 2023년 4월 말까지 1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2023년 4월이라면 어제 나온 존 디튼의 언급을 보았을 때 소송이 충분히 마무리되었을 기간이죠. 이 리플사 방면으로 잘 마무리되어 준다면 1달러가 아닌 2달러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참 2020년 12월부터 기나긴 시간 동안 쉽지 않은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기나긴 SEC와의 소송도 대단원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XRP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십니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죠. 이 기관들이 들어갈 뿐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코인의 대명사처럼 부르지만 정작 비트코인을 사는 개인은 없습니다. 이제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익률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10%에서 20% 정도 벌자고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코인을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대부분 10배 이상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과 비교하면 4배에서 5배밖에 되지 않으니 위험 감수 대비 수익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그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죠. 이 말은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이미 비트코인이 올라도 이득을 못 본다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실상 이제 이미 죽었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으며 실제로 그의 지갑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15,000여 개의 노드에서 나름의 균형을 이루며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 일종의 인터넷처럼 일종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위에 블록체인 생태계가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날은 코인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난 2017년의 불장과 2021년의 불장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띄웠습니다. 2017년에는 모든 코인들이 올랐었죠. 정말 뭐라도 다 오르게 됩니다. 2021년 불장에서도 알트들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제 상당 부분 선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와 같은 2017년 핫했던 코인들이 외면을 받았었죠. 이제 대신에 이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이나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지지를 받는 2018년 이제 XRP도 2018년의 고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런 분위기는 당연합니다. 알트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특정 알트코인군의 이제 선호도가 하락하는 것인데요. 2023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제 1에서 1.5년 정도 이후 불장이 온다는 시나리오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간의 사이클이 이를 증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2021년 올랐던 알트코인이 그 이상으로 2025년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때는 또 그때의 트렌드에 맞는 알트코인의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모르고 알트를 들고만 있다가 돈이 다 털리고 이제 다음 불장에서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또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요? 지금 알트를 들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50%라면 일단 2배 이상 올라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겨우 원금이죠. 물론 불장이 와서 운이 좋으면 마이너스 90%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수동적입니다. 일단은 이 상폐되지 않는 알트코인이라는 전제 하에 다음 2025년 불장에서 2021년 달성한 신고점 50% 수준밖에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예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이제 상당히 합리적인 예측인데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의 트렌드에 맞는 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 매도가를 2021년 신고점의 50% 수준으로 두는 것이 현실적인 탈출 방법이 되겠죠. 이제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운입니다. 그리고 알트에 투자하는 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투자금이 많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하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죠. 이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후에 기간을 두고 알트가 오르기 시작할 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알트에 들어가는데 이때부터는 일단 상폐되지만 않으면 무엇을 사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 불장에서는 오르게 되어 있죠. 이제 물론 많이 선호하는 코인을 사면 많이 오르겠지만 이게 초기에는 그걸 알기도 어렵고 장난도 심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비트에 투자하던 자금을 불장에 초입해서 매도, 알트 매집, 그리고 단기간의 매도를 통해 장의 고점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 방법이죠. 현재 이제 참 힘든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FOMC를 통해서 제롬 파월의 기조를 보았을 때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전 자산 시장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 한 가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바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이 없듯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장이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분명한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그 시기를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는 기계적으로 꾸준히 저렴한 가격에 매집을 하며 다음 불장 사이클을 대비하면 됩니다. 다음번 불장은 그 시기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파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하락장의 쓰디쓴 아픔 속에서도 꾸준히 매집하여 투자를 이어온 우리들을 위한 파티입니다.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